자, 2장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예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및 중 평등 및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중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데 더 유리한 것은 기회의 평등 아니고요.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가요. 뒤에 52번에도 나와요. 적극적 자유,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요, 결과의 평등은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낮추고 세금으로 이쪽은 높이고 요렇게 해서 불평등을 좀 더 평등하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내 재산을 세금의 형태로 국가가 징수를 하니까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당했다라고, 이거 침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간섭해 내 재산에? 근데 이 빈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게 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등정책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등 처우의 원칙은요, 우리가 영국의 구빈법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1834년 외울 때는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강력히 처벌적이었던 개정구빈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를 신구빈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는 빈곤처우의 3대 원칙으로요. 3대 원칙으로 외울 때는 균, 열, 수용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균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처우 수준을 동질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빈민에 대한 구제 수준은 자력으로 노동해서 살아가는 최하층 노동자들보다 무조건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는 열등 처우의 원칙, 그리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장에 수용이 되어야만 구제를 하지 그 외에서는 원의 구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이게 개정구빈법의 3대 원칙이에요. 그중에 열등처의 원칙은요. 자력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의지해서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형평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이게 또 아까 52번의 같은 문제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성의 가치를 반영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지요. 자,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48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 그 자체를 목표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연대나 평등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치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수단으로서의 효율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비례적 평등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기여를 한 사람들이 더, 그리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자원을 받는 게 그게 평등한 거 아니야? 해서 비례적 평등은요, 공평하다 혹은 형평성이 있다 혹은 공정하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기여에 따라, 욕구에 따라 자원 배분은 차등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학점이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높은 학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낮은 학점, 요렇게 줘야 공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학점의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떨 때 A를 주고 B를 주는지. 자, 그래서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 배분의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보험 수리 원칙은요,
보험료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자예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얘는 비례적 평등, 즉 형평성 공정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자, 열등처우 원칙은 앞서 형평의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비례적 평등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간섭하지 마. 이건 소극적 자유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49번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해야 돼요. 충분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분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원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원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 적어도 먹고 살려면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합의되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얼만큼이 필요한지, 즉 욕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사회적 적절성의 기준은 욕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 욕구는 주관적인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적어도 임금 기본으로 먹고 살만하면 최저임금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가능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얼마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해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매해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고 그다음 최저임금 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저해서 최저생계비,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그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이에요. 즉 객관적인 합의된 기준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이나 최저보장수준 모두 그 정도가 되어야 기본적인 적정성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적 적절성의 기초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보다는 국가가 더 효과적이죠. 시장은요 개인적인 형평성이에요. 능력 되는 만큼 많이 가져야지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지만 국가는 그래도 기본적인 필요는 채우기에 적절한 만큼 줘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성 4번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갖고 쟤는 지 노력이 그만큼이어서 이만큼인데 왜 걔만 챙겨줘요? 아니 얘는 노력을 너보다 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으라 할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기본으로 생존하려면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아? 아니 그건 형평성이 아니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랬는데 지가 노력 안 한 건데 라는 딴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50번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평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수량적 평등도 아니고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혹은 산술적 평등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 차별은 적극적 조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줬다고는 하지만 경쟁에서 항상 이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달리기에서 내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집단들에게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가산점을 주거나 시간을 더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필히 몇 퍼센트는 이상은 입학을 시켜야 되고 입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도 실질적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 더 업시키는 증대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재분배에 가장 적극적인 건 결과의 평등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
추구는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물론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더 좋은 건 결과의 평등이긴 하지만 기회의 평등도 기본으로 우리가 기회의 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각종의 스타트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의 1965년부터 시작된 헤드스타트,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시작된 드림 스타트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영국은 슈어 스타트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 그러니까 취약계층 혹은 가난한 집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게 1965년 전에, 그러니까 1964년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빈곤을 끊어내려면 빈곤의 악순환, 즉 대물림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한 어른이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집, 빈민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공평하게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다르게 가난하지 않을 가능성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회 평등을 추구하는 헤드스타트나 드림스타트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는다라는 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51번입니다. 평등 관련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령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 산술적 평등하고 같은 얘기예요. 형평, 공평, 공정, 비례적 평등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빈곤대책의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스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헤드스타트나 드림스타트예요. 얘네들은 출발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자라고 하는 기회평등 정책입니다. 자, 열등처우는 아까 형평성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평등으로 얘기하면 비례적 평등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 2, 3, 4는 다 맞으면 답은 5번이 되겠지요. 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는 만큼 보장이 조금 다른,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보험 수리 원칙을 따르는데요. 이거는 낸 만큼 더 많이 보장을 받는, 그러니까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 많이 내면 연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거는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공공부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52번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4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 증진에 더 유리한 것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간섭하지 마, 구속하지 마, 이건 소극적 자유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차별 혹은 적극적 조치는요. 형평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56번이에요.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이제 롤스로이스 하면 이 롤스로이스 자기차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 가치는 누구나에게 평등한 자유의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2 가치인데 그 중에서도 우선되는 건 기회균등입니다. 기회균등. 그래서 누구나에게 공정한 기회균등이 있고 마지막이 차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겠다라는 건 제1 가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날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럼 나머지에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답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죠. 이게 1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론도 넓게 보면 자유주의 전통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극대화 원칙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이 가만히 있어도 아래쪽이 조금 올라오면 그 차이가, 격차가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평등이 되는 거죠. 보다 더. 그래서 보다 더 평등하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초적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포지셔널 입장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걸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어떤 게 가장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리을도 맞는 얘기여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책 형성 집행에서 복지국가는요, 국가에 대한 시장이 아니라 국가 역할을 강조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5, 4 날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또 여기서도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은요,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 조건으로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맞고 복지정책의 1차적인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그래서 기본으로 이게 복지정책의 1차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 베버리지가 이 소수파,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서 소수파 보고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소수파 보고서에서 강조를 했던 빈곤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하자. 국민 최저선의 보장. 이게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은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에요. 다만 이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보다 더 평등하게 시정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55번 사회복지 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충성 원칙 혹은 보충급여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공공부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정 기준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200만 원을 그냥 다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죠? 당신의 근로, 능력, 당신의 자산, 당신의 소득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신이 할 도리를 먼저 하고 모자라는 만큼을 급여로 보충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만큼까지는 당신이 우선적으로 끌어올려라. 이걸 자력구제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안 되는 것은 급여로 보충해 줄게.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등처우 원칙은 앞에서는 형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형평과 공평과 공정은 같은 영어예요. 공정,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평등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예요. 보험수리 원칙은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개인적인 형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시장에서의 분배는 능력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소득 재분배의 원칙이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능력에 따른 부담을 얘기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소득 재분배는 능력에 따른 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얘가 답이 5번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죠? 소득 재분배의 원칙이 능력에 따른 부담. 이건 이런 거예요. 저도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소득 재분배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이거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거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자원을 덜 가져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에요. 예를 들자면 비용 부담을 할 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능력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익자 부담을 다 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소득이 되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조금 중간 정도면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에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에서 수익자 부담을 얼마를 낼 건가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일수록 부담비 많아지고 보통은 그 부자가 아닐수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 재분배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이 맞습니다. 제가 이 부담이라는 단어를 바로 못 봐서 이게 버퍼링이 좀 있었습니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개인적인 자유로는 끝까지 막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으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챙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평등, 결과의 평등을 실현을 하는 거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요런 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롤스 얘기로 하면 자유가 있고 기회균등이 있고 차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조금 더 차등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챙긴다 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56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적 적절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거 이거 아니고요. 기본적인 욕구에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 자원 배분을 똑같이 하는 거 이거 수령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개입하지 마, 간섭하지 마. 요런 거는 뭐죠? 소극적 자유예요. 근데 국가 개입이 필요한 건 뭐죠? 적극적 자유죠. 그래서 1번도 기억도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라면 그러면서도 자원 배분이 너무 딱 적당해서 여기서 더 배분을 하면 누군가의 효용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더 배분하지 않고 딱 이 정도가 가장 평등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평등과 효율 가치가 둘 다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상충적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양립할 수 없다. 혹은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이 앞에 이미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는 틀리는 얘기죠. 한 거니까 틀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비례적 평등은 형평 혹은 공평 혹은 공정이라고 불려요. 리을 하나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57번 롤스의 사회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 이 롤스로이스 자기차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차등의 원칙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 얘기했고요. 무지의 베일에 쌓여서 우리가 입장이 다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평등사회를 지향한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58번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자유지상주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는 거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극적 자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안 해야 돼요. 국가의 역할이 많은 건 적극적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없는 게 적극적 자유의 침해인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요. 국가가 간섭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자꾸 간섭하고 국가 개입을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소극적 자유를 네가 왜 간섭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초점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혹은 정부 정책으로 임대인의 자유를 일정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약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요. 외적인 강제가 없어요. 간섭도 없어요. 구속도 없어요. 이거는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9번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업급여는요. 사회보험이고요.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수리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 비례적 평등을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최저보장 수준과 같이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건 이 밑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인 니드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아서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라 적절성을 반영을 합니다. 자, 여성을, 장애인을 혹은 뭐 예를 들어 사회적 그 배려자를,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그들도 뭐 예를 들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뭐죠? 그들에게도 취업의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저 생활 보장은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이 기본적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능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자유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제도는요. 공평한 출발 기회의 보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기회의 평등하고 관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보험 수리 원칙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림 스타트 혹은 뭐 헤드 스타트는요. 출발 기회의 보장,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인 평등을,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과 같은 얘기예요. 공공부조는 그렇죠. 그다음에 열등처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례적 평등, 형평성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점원을 배분하는 거, 결과의 평등, 산술적 평등, 수량적 평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 4 다 맞고요. 자, 비례적 평등은 형평이나 공정, 공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이나 혹은 산술적 평등이라고 산술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61번이에요. 예, 61번. 사회적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 현상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틀리는 말이죠. 예, 틀리는 말입니다. 자,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개인이 막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뭐 그렇죠. 자,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부담 없이 읽어보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인 정신, 우리가 함께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 연대는 상부상조, 상호원조 이런 걸 얘기하니까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거 연대에 해당하는 거죠.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 수단으로 상부상조,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62번 재분배와 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레토 효율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레토 효율은 정말 매우 효율적인 상태. 그쵸?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자,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마이너스 시키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자원 배분 상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의 효용을 플러스 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간의 자선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쵸? 그러니까 1번도 맞고 4번도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 같은 경우 보시면, 공공부조 보면은요, 이 정책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들의 효용을 증가시켜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 세금을 낸 이분들이
나는 그 돈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국가가 강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효용은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재분배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돈이 빈곤층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교육적 기회를 주고 하는데 사용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돈이 저 가난한 사람에게 굉장히 쓸모있게 되는 걸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의 효용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돈 이상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효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파레토 효율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63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간섭을 안 받는 건 소극적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면 부자들 입장에선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은요. 이거 잘 봐야 되는데 과정이 불평등하다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요거거든요. 이 결과와 과정의 위치가 달라져서 4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평등은 뭐다?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64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64번은 답이 1번인 걸 알 수가 있겠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보다 더 평등을 강조할수록 나는 되게 좋은 걸 갖고 싶은데 평등이라는 건 개개인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비슷하게 맞추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난 그거 싫지만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등처우 원칙은 개정구빈법, 신구빈법 1834년 구빈법에서 적용된 원칙이고요. 얘는 형평 혹은 공평, 공정 혹은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2번도 3번도 맞는 얘기고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까지는 채워주겠다. 이게 적절성의 가치예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기회의 평등의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트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지원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65번 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제1원칙은 이 롤스로이스 자기차에서 평등한 자기유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보자마자 1번 찾을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균등이에요. 기회균등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차등이에요. 기회를 균등하게 줬는데 격차가 너무 클 때에는 이 밑바닥은 조금 더 차등적으로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밑바닥을 차등적으로 챙기면 이게 불평등이 조금 더 평등해지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지만 근데 더 우선이 되는 건 기회의 평등이 우선이다. 이게 1, 2, 3순위 이게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사회적 불평등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자유와 기회균등에 의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밑바닥 삶은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롤스가 아니라 제레미 벤담이 얘기했던 공리주의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정당하게 소유하고 그리고 내 재산을 저 사람한테 주는 이전의 과정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면 이 자체가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자체로 공정한 건데 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명목으로 내 재산을 삥 뜯어가는가? 이거야말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거는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로버트 노직해서 그래서 롤스를 비판했던 사람, 분배 정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6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